옥인TV 구독자님들 다들 무탈하시죠? 예고해드린 대로 고르고 골라서 오늘은 함양기행 2부 소암종사와 남계 소원을 탐방하려고 해요. 소암종사는 지리산에 감추고 있는 또 하나의 국보급 사찰이라 해도 될 만큼 아름다운 불교 예술의 진수가 숨어있는 곳이고요. 남계의 소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로서 우리 조상들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랍니다. 힐링과 멋진 기행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오늘 기행하는 곳이 그랬습니다. 함양이 그래요. 소암종사가 딱 그렇습니다. 경내에 들어선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온갖 예술품이 눈에 들어온답니다. 사실 저희 종교는 불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탈북에서 남한에 온 지 19년 차인데요. 참 바보같이 세상을 잘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활동으로 년간 100여 차례 이상 지방 순회 공연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중단되어 유튜브 한국 기행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역사, 인물, 문화, 예술, 산업, 건축,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다시 멋진 기행 나서볼까요? 오늘 기행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랍니다. 우리는 지금 승합차로 함양 읍내에서 지리산 칠선 계곡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암종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와, 오르막길이 구불구불하네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길이네요. 오도제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도제는요, 지안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정말 아름답지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이브 코스로 환상적이네요. 특히 길가의 가로수는요, 색깔이 처음부터 붉은 빛을 띠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정말 매혹적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고혹적인 자태로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방송 제작을 도와주는 PD님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몰아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오도제를 오르다 보면 오도제 정상에 지리산 제일문이 나오는데요. 선비의 고장 함양답게 간판이 화려한 필체의 한자로 되어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판이 한글 간판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지리산 제일문이 있는 오도제 정상에는 다양한 조각품과 시비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행자를 반겨준답니다. 또 오도제에는 옛날 보보상들이 등짐이나 벗짐을 지고 남해 하동 방면에서 함양, 고창, 김천 방향으로 향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무사 안녕을 빌었던 산신각도 보고되어 있답니다. 우리 일행은 일정상 거의 눈팅 수준으로 오도제에 관람을 하고 내리막길로 몇 분만 더 가면 나오는 지리산 최고의 전망대도 지나치고 소암종사로 향했습니다. 소암종사는 함양 마천면 추송리 칠선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깊은 곳에 꼭꼭 숨겨져 있는데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함양읍에서 자동차로 30분도 안 걸린답니다. 우리 일행은 길을 헤맨 관계로 1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했답니다. 사찰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보통 사찰은 입구 가장 먼저 일주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소암종사는 진리가 하나라는 의미의 일주문이 없고 대신에 2개의 돌기둥에 저런 한자가 나오네요.
소암종사는 500m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해인사 말사인 벽송사에 딸린 작은 암자였는데요. 이곳에서 수도하던 원흥 스님이 6.25 때 지리산에서 전쟁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불사를 일으켜 현재의 모습대로 충곤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찰은 일주문을 지나면 사촌왕상에 사찰을 지키고 있는 초랑문이 나오잖아요. 소암종사는 한없이 큰 진리의 왕이 세상 끝까지 살피신다는 한문이 새겨진 돌기둥이 나옵니다. 또 사촌왕상이 자연 바위 위에 부조로 조각되어 있네요. 점점 신비스러운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함양 소암종사입니다. 지금 함께 소암종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사천왕상 발밑에 깔린 마기 좀 보실래요? 경주 속구람 사천왕상을 본따 일본 장수들을 마기로 조각했다고 하네요. 제가 가본 일반 사찰에는 마기가 도깨비로 많이 표현되어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사촌왕 부절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문수동자가 연꽃을 들고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방문객들이 항아리에 지폐나 동전을 넣고 소원을 빌기도 아기 동자. 합니다. 너무 귀여워.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어떻게 집 신신해졌어? 너무 이쁘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연꽃 위에 올라서 있네. 와, 이쁘다. 위에는 철쭉꽃. 근데 이렇게 통로가 돌계단 좌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마치 숨은 보물처럼 불교 예술품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방 광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넓고 큰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 위에는 비로궁이라고 써 있어요. 와, 글씨 왼편에 용이 유이즈를 물고 있는 조각품 보셨나요? 화면 다시 가깝게 잡아볼게요. 보통 사찰은 본당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불의문이잖아요. 불의문은 진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요. 소암종사는 불의문 대신에 대방 광문입니다. 돌로 만든 작은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넓고 큰 부처의 세계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소암종사 스토리텔링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소암종사 경내에 들어오니 본당 대웅전 앞에 수백 톤은 나갈 만한 큰 바위와 특이한 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황봉련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못하겠네요. 과일나무 같은데. 아, 저기 꽃이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꽃이 피고 저 나무는 저 열매네. 네, 쌌던 그 거. 안에 씨가 지금 남아있고 꽃잎은 다 떨어진 것 같아. 와, 처음 본다 이런 거. 대웅전인데요. 구독자님들, 소암종사 대웅전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단청을. 네, 대웅전 단청이 붉은 홍색 중심이에요. 많은 방문객들이 마치 중국이나 대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네요.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잖아. 네, 맞아요. 더 멋있어 보여요. 이게 좀 붉은색이 강하게 짙어있어. 화려하고 약간 알고 보니 우리나라 사찰도 고려 시대에는 이 소암종사와 같이 이렇게 화려한 홍색 위주로 단청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숭유옥불 정책으로 화려한 색깔을 걷어내고 오늘날처럼 녹색과 흰색, 청색 계열이 되었다네요. 아하, 새로운 역사를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나 건축물의 백미는 뭐니 해도 처마라고 생각해요. 처마 끝에 달려 허공을 가르고 있는 저 풍경 소리 언제 봐도 아름답네요. 절제되고 묘백의 미를 보여주는 한국 전통미의 백미 같아요.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나갑니다. 북한에서는 풍경 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네, 궁금하시죠? 바람 방울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있구나. 나무가 있어. 이건 무슨 나무? 이깔나무. 소나무. 아. 여기 이거 소나무. 또 물어봐요. 어? 또 물어봐요, 저한테. 소리. 어느 나무가 불 잘 탈 것 같아? 소나무. 아, 그래요? 정답. 소나무가 불 타요? 소나무가 불 잘 타고. 이게 성진이 많잖아. 아래. 그리고 불 하려고는 어떤 게 좋을까? 저거. 이건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자작나무. 야, 대박이다. 나 이거 완전. 아니, 수대. 아니 참대. 언니 이거 어떻게 수수대야? 요거는 뭐 이게 수대. 할 때. 아, 되게 야무지게 생겼다. 야. 구석구석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 너무 인자하고 멋있다. 인자하고 페라모스는 이분인 것 같아. 여기 이분. 아주 태평을 하자.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대박. 저 다니다가 이런 절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곳은 소암종사 극락전 내부입니다. 불교의 소방정토 극락 세계를 세밀하게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락전 내부에서는 마치 천상의 세계에 와 있는 기분에 빠집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약 2000여 년이 되었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속굴 사찰이나 속굴 교회 같은 문화재가 부족한 점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영문 속굴, 원강 속굴이 있고 에티오피아 랄리벨리 암굴 교회, 터키 카파도키아 속굴 교회 등 수많은 세계적인 명성 있는 속굴 문화들이 있어 그동안 많이 부러워했었잖아요. 경주의 속굴암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함양 소암종사를 방문하시기를 권하고 싶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비스럽고 특이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이거 다 손으로 깎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대단한 것 같아. 아미타불과 부처의 율제자, 8명의 보살도 그림보다 더 사실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에는 욤라 대왕도 조각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불교 예술의 극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서암 종사에 있는 범종루입니다. 아, 이쁘다.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조용한가? 주말이면 사람 엄청 많을 듯해. 태고 총풍이라는 간판에 하나 더 있네요. 옛날 옛적 태고부터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저기 나무로 된 승천하는 용우의 힘찬 기상이 느껴지시나요? 누나 그 용기잖아. 네. 사진 하나 찍어. 그래, 찍어. 야, 그 용 옆에 조그가 있네 이게. 얘네 아, 족살개 선어고. 중국 고대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 법사와 손오공 조팔계가 서역을 기행하는 작은 조각도 보입니다. 오 마이 갓. 야, 그 운동하는 사람은 진짜 강도다. 2003년도 거요. 2003년도 거야? 네. 이게 무슨 나무예요? 되게 단단하게 생겼다. 망고나무. 언니 어떻게 알아? 망고같이 생겼죠. 왜 망고 먹고 싶었어? 아, 이거 뭐든 옛날
줄 서가지고 나도 모르고. 신서유기 때 쓰던 하오, 비행가. 기행이라는 게 달래 기행이네 이렇게 어거지 둘러보면서 궁금한 걸 풀어보고 그리고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답을 주고 그런 게 기행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구석구석을 제가 상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 감상하는 게 아닌데 이거 다리가 아파서. 소암종사 비로전입니다. 입구에 광명운대라고 야 여기 쓰여있네요. 더 신기하다. 부처의 광명과 상서로운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우와. 가파른 계단 올라오니까 또 딴 세상이야. 6시 가까이 되어거든? 지금 해가 질 시간이야. 근데 딱 해하고 정면으로 붙여 있어가지고 조명바를 그대로 막 다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대낮에 조명을? 근데 저기 봐, 해가 저렇게 지금 시간이 그냥 조명반 해가 자연에 어떻게 이런 각도로 그러니까 절묘하게 이층 구조를 이루는 자연바위 위에 종서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조각된 비로 잔화불이 두 손으로 지곤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곤인은 이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오리소금과 깨달음이 모두 하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 아래에는 선제 동자가 선인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저와 민주씨가 불교 춤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옆에 범 아니에요? 이거 장세 불러 복숭아 따는 할아버지. 복숭아 할아버지. 산신령이 손에 파초성 부채를 들고 호랑이 등에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향하고 있는 곳에는 불로초와 산삼이 있습니다. 맞아요. 산삼. 네, 산삼이. 산삼이지. 저 꽃은 산삼.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와 연결이 되시나요? 9월 10일부터 31일간 열리는 2021년 함양 산삼 축제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아니 북한에 다녀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산삼이 갔는데 있대요. 실제로 있는데 가면 이제 한 몇 사람씩 있나 봐요. 스님들이. 여기서 잠깐 북한의 불교 이야기 한 토막 해볼게요. 북한에서 가장 큰 절은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입니다. 용변의 약산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용변과 가깝다고 하면 위치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보현사를 다녀온 문화재 총장을 지낸 유홍준의 말을 빌리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은 묘향산이고 절은 보현사이다 라고 했답니다. 분단 이전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현사에는 그 유명한 팔각 13층 석탑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큰 사찰인데요. 규모 면에서 순천 서남사 크기 정도입니다. 북한에도 스님이 있는데요. 약 300명 정도 되고요. 신도수는 15,000여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머리는 깎기도 하고 안 깎기도 한답니다. 승복은 일제감정기에 스님들이 입었던 검은색 승복에 빨간색 가사를 걸칩니다. 노동당 강령이 종교보다 우선시되는 체제이다 보니 사실상 신을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기독교는 거의 모르고 불교도 어렴풋이 아는 정도에 그칩니다. 스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이라는 단어를, 사찰이라는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절이라고만 합니다. 비로전까지 모두 보고 내려오니 대웅전 옆에 또 하나의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대라고 하는데요. 아미타불이 반야용선을 타고 용가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소암종사 관람을 마치고 들어온 입구로 나가는데요. 일주문을 대신하는 소암종사 돌기둥입니다.
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끝없이 화두를 던지는 명문입니다. 소암종사 오래도록 기억될 기행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유홍준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언급한 말이었는데요. 소암종사를 기행하다 보면 기행 내내 이 말이 떠오릅니다. 작은 사찰 하나에 불교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고 불교 예술의 최고를 만나다 보니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일행은 소암종사를 나와 함양 마천 추송리 칠선계곡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번 함양기행에 초대해 주신 박환재 함양산삼 엑스포 홍보대사님이 마련한 오딱 백숙으로 맛있게 저녁을 먹습니다. 칠선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고 휴게소 호상옥 사장님은 저희를 환영해 주시면서 직접 담근 모루주를 건배주로 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딜 가나 함양은 인심이 참 푸합니다. 이거 저는 옷이 올라 한동안 고생 중입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한국에 서울해가지고 남계소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9개 성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곳은 산삼과 선비의 고장 함양에 있는 남계소원입니다. 1박 2일 함양기행은 숨가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함양기행에서 선비를 상징하는 남계소원을 빼놓을 수 없지요. 할 말에는 저 강당까지가 강학공간 공부하는 곳입니다. 남계소원은 조선시대 일두 종효창 선생을 배양하는 사당이 포함됩니다. 함양기행 일부에서 99칸 고택의 주인공 일두 종효창 선생 기억나시죠? 바로 그분, 함양을 대표하는 선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왜 남계소원이냐면 지금 앞에 저기 지금 여기 잘 안 보일 건데 어디 보면 내 개천을 하나 지났죠? 그게 그 개천 이름이 남계천이에요. 그래서 남계천에 있는 앞에 서당. 노른 평야가 남계평야입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서 남계소원이라고 정했는데요. 남계소원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선비들이 글을 쓸 때는 벼 위에 목을 갈아서 썼잖아요. 소나기 속에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오는 듯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원 9군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조선말 홍선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소원을 철폐하고 47개만 전치시키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소원이고요. 경남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계 소원을 통해 영남 유생의 선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함양을 기행해보니 구독자님들께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고르고 골라 여러분과 함께 기행했는데요. 볼거리 먹을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넘쳐나네요. 여러분이 함께 보신 함양기행 최고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또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보신 곳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구독 소감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